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회를 앞두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보기 힘들었던 공찬과 오수재의 손발이 오그라드는 로맨스는 이제부터 시작할 합동복수를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네요. 둘은 이제 힘을 합해서 최태국, 한성범, 이인수와 그의 개잡은 아들들을 나란히 감방에 보내게 될 겁니다. 둘을 돕는 건 윤세필과 리걸 클리닉의 꾸러기 탐정단들이죠. 그런데 예고편을 보니 한성범의 별장을 매입한 윤세필이 벽을 뜯어내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벽을 뜯어내니 커다란 대여섯 개의 비닐봉지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은 건지 궁금합니다. 짜파게티나 열무김치보다 달았을 리는 없죠. 분명히 나정희 사건과 관련된 어떤 단서일 겁니다. 최주환, 한동호, 이시혁, 재벌가의 개차반 자제들 3명을 논스톱으로 깜빵까지 보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들어있겠죠. 저는 그것이 나정희의 옷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평지구 공사 현장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됐죠. 모두 아시다시피 나정희의 유골입니다. 그 백골 발견 당시에 나정희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묻힌 지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 옷이 벌써 썩어버렸을 리는 없죠. 발견 당시에 나정희의 유골을 감싸고 있었던 건 옷이 아닌 노란색 포대자루였습니다. 10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해질대로 해진 포대자루, 그리고 그 위에 노끈으로 칭칭 감아놨었죠. 놈들이 굳이 시체의 옷을 벗기고 땅에 묻은 건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 유골이 행여나 재수없게 누군가한테 발견되더라도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죠. 옷을 입은 채로 발견된다면 누구인지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플랜카드 한 장만 걸어놔도 되죠. 10년 전에 핑크색 후드티 입고 실종된 여성의 가족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찾을 겁니다. 하지만 나정희의 유골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부패한 뼈만 남았을 뿐 옷과 신발 등 아무런 단서가 없으니 그게 누군지 한참 동안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죠. 만약 공찬이 그곳에 함께 놓여있던 나정희의 장신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영영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나정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옷까지 벗겨진 채로 묻힌 걸까요? 10년 전의 그날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시간순으로만 정리하면 됩니다. 최주환, 한동호, 이시혁 클럽에 놀러갔다가 너무 예쁜 강은서를 발견하고 웨이터 시켜서 자기들 테이블에 앉힌 후 약을 탄 술을 강은서에게 먹입니다. 그렇게 의식이 거의 없는 강은서를 차에 태워서 별장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강은서가 탈출을 해버린 거죠. 탈출 당시에 얼굴에 상처까지 있는 걸로 보아 심한 폭행을 당한 후 도망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없이 뛰다 넘어진 강은서한테 나정희가 자기의 편의점 옷을 입혀주는데 어느새 거기까지 쫓아온 최주환과 일당들. 은서는 그들을 피해서 다시 뛰다가 불행하게도 차에 치여버리고 맙니다. 얼핏 보면 죽었다고 생각될 만큼 머리에는 많은 피가 흐르고 이동조차 안 하고 있었죠. 그걸 본 최주환과 일당들은 유턴해서 이제 반대쪽을 향해 뛰어야 됩니다. 현장을 빨리 벗어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목격자인 나정희가 현장을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순간이죠. 내 얼굴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 그들은 목격자인 나정희를 별장으로 납치해간 후 그곳에서 살해합니다. 그것은 생애 최초의 살인. 개차반 망나니의 사명감을 짊어지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고 많이 쳐봤지만 이것은 살인. 스케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최주환은 아버지한테 바로 연락을 하죠. 최태국은 황급히 별장으로 달려와서 쓰러져 있는 나정희의 시신과 모든 사태를 순식간에 파악한 후 최주환에게 귀싸대기를 날립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미 방송에 나온 내용에서 조금만 덧붙여 시간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지금부터가 100% 저의 예상인데 이후 최태국이 아들한테 싸대기 날리긴 했지만 그래도 금세 멘탈 가다듬고 정신 차려서 현장을 수습해줬겠죠. 범죄의 은닉. 아무도 하실장을 시켜 나정희의 옷을 벗긴 후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나정희의 옷과 신발, 속옷, 양발까지 모두 봉투에 담고 그곳에 있던 술병과 술잔들을 비롯한 모든 흔적들을 싸그리 담아서 벽에 묻고 시멘트를 발라버렸을 겁니다. 미치지 않은 이상 뭐 맛있는 거 없나 하면서 벽 뜯어내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수십 년 지나 그 건물이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완전 범죄인데 하필 매입한 윤세필이 어떻게 알고 바로 뜯어내버리네. 그 벽 안에 들어있는 건 아마도 나정희의 옷가지일 것이고 책, 채모, DNA 등 최주환과 망나니 친구들이 범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강력한 단서들까지 발견될 겁니다. 그곳에 끌려 들어왔던 건 총 2명이었습니다. 은서와 나정희. 둘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온갖 군데 지문이 다 찍혔을 텐데 완전 범죄로 깔끔히 현장 치운다면서 나정희의 옷은 물론 술병, 술잔, 탁자까지 완전 분해의 벽에 묻었다 한들 곧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짜 범행의 도구, 조작된 흉기가 아닌 3명의 지문이 정확히 찍혀있는 칼까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게임 끝. 안녕히 깜빵 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최주환의 딸인 제이가 오수재의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은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밝혀졌네요. 최태국이 아무리 의사를 매수해서 조작했다 한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말은 됩니다. 유산은 뱃속 태아할 때 아이가 죽는 것이고 사산은 태어나는 과정에서 죽는 거죠. 최태국한테 이미
지령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아이가 잘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일부러 산모의 눈을 피해 아이의 입을 막고 아이가 왜 이러죠? 갑자기 호흡이 비정상적인데? 라는 발령기와 함께 후다닥 아이를 안고 뛰쳐나간 후 자기 얼굴에 분무기로 물 뿌리고 약 10분 후에 다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미 아이도 없고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시 순진하고 순수했던 오수재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설정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들 이것이 펜트하우스를 방송했었던 SBS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게 무엇이든 말이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렇게 최태국은 수재의 아이를 빼돌려서 지금까지 키워왔던 것인데 그것은 자기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패였을 겁니다. 최태국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죠. 최태국 입장에서 오수재는 그저 말 잘 듣는 개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도 언젠가는 커서 주인을 물 수도 있으니 그때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카드는 영원히 쓰지 않을 수도 있었죠. 최태국은 불과 얼마 전에 오수재에게 자기 아들 최주환과 결혼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수재도 자기의 진짜 딸과 함께 사는 게 되고 제이도 생물학적인 엄마 아빠와 한 가정을 이루는 게 됩니다. 최태국이 그런 제안을 했던 건 그때까지만 해도 오수재가 자기한테 충성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오수재는 완전히 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공창과 오글거리는 버터구이 오징어 로맨스 12번 하더니 갑자기 최태국을 치겠다면서 적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최태국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마지막 패, 어쩌면 평생 쓰지 않았어도 됐을 마지막 필살기, 제이가 너의 딸이다 라는 오수재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그런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최태국은 제이를 담보로 오수재를 협박할 것인데 불쌍한 내 딸하면서 순순히 응할 오수재가 아니죠. 분명히 자기의 친딸도 되찾고 최태국 최주환을 비롯한 악당들도 모두 깜빵에 보내버리게 될 겁니다. 불과 다음 주면 그 마지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